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 기업 중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이죠. 이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본질은 이들이 소유한 회원, 바로 네트워크의 힘에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작은 모두 무료 서비스 제공이에요. 우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요. 2010년 문자 한 통을 보내는 데는 20원의 이용료가 부과됐어요. 하지만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죠. 더욱 편리한데 심지어 무료인 서비스에 사용자들은 매료되었고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빠르게 확산돼 카카오톡은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가입자가 빨리 늘어났던 만큼 서버 유지 비용도 함께 늘어났어요. 누군가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겠죠. 플랫폼 기업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양면 시장이에요. 시장은 혜택을 받는 쪽과 돈을 내는 쪽으로 나뉘어요. 보통 사용자라고 불리는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는 쪽이고 그 반대편엔 돈을 내는 쪽, 쿠팡의 경우 상품 판매자,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카카오톡의 경우 광고주가 있어요. 이들은 기꺼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잠재 고객을 손쉽게 확보해요. 카카오톡 대화창 상단에도 네이버 검색창 하단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광고주들 덕분에 우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플랫폼 기업은 독자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을 모아요. 사용자들은 그 혜택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혜택은 삶의 일부가 돼요. 그렇게 문자할 게는 없어지고 카톡할 게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적응을 마친 사용자들 혹은 애용자들을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를 소유한 플랫폼 기업의 힘은 막강해져요. 문제는 그 힘이 막강해질수록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성장한 카카오톡은 2013년 7월 3년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고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됐어요. 이미 오래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연결되고 적응을 마친 사용자들이 과연 다른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카카오톡을 쓰는데 굳이 나 혼자 다른 메신저 앱을 쓰진 않겠죠. 사용자들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을 끊을 수 없고 판매자들은 이미 익숙해진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독식을 통해 몸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경쟁이 실종된 자본주의, 시장의 역할이 사라진 자본주의를 불러온 셈이죠. 그리고 업계 갑 중에 갑이 된 거죠. 갑이 된 플랫폼 기업들은 횡포를 부리기 마련이에요. 대표적인 횡포로는 수수료 폭리가 있죠. 구글과 애플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걷어가고 있어요. 정작 콘텐츠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수익성을 확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죠. 배달의 민족 또한 중개 수수료 폭리로 말이 많았고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유통시장의 49%를 장악한 뒤 자체 PB 상품을 대폭 늘려 기존 제조기업에 큰 위협이 됐죠. 이처럼 애용자 네트워크라는 최고의 권력을 쥔 이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파산시키고 있어요. 대기업이야 갑의 횡포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 똑같은 칼을 다르게 휘두르는 기업이 있어요. 네트워크의 위력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힘을 쓰는 대기업인데요. 바로 한국아메이예요. 한국아메이는 1991년부터 글로벌아메이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 판매해 왔어요. 한국 법인으로서 국내 우수기업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미국 제품 하나가 출시될 때마다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함께 런칭하면 어떨까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1998년 그렇게 아메이의 상생 프로젝트 원포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벌써 2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원포원 프로젝트는 품질 관리, 판로 개척, 협력 개발 등 총 3가지 측면으로 국내 기업을 도와왔는데요. 작년 12월 27일 팬데믹 생존 전략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주제로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이 소개됐죠. 먼저 품질 관리예요. 아메이는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직접 판매 유통 방식의 본질은 고품질 제품이에요. 제품이 좋아야만 누구나 써보고 좋은 점을 광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메이는 75개의 R&D 연구소를 보유해 막강한 연구력을 자랑하는데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질과 양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페이턴트 보드의 소비재 특허 경쟁력은 전 세계 14위를 차지했고 과학 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연구 강도 부문에서는 이 기업들을 다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제조회사로서 천여 개의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천여 개는 출원 중에 있어요. 아메이가 제품은 좋아 라는 인식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런 아메이만의 깐깐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통해 파트너 기업의 품질 관리를 도와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파트너 기업이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메이 원포원 제품 전기품 수연 소면은 손으로 당겨 뽑은 면발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면발을 한 올 한 올 늘리는 특별한 제면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잘 끊어지지도 않고 불지도 않는 국수가 탄생하죠. 밀가루 특유의 냄새는 나지 않고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쫄깃해요. 똑같은 국수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국수예요. 아메이 원포원 제품 전기품 초사리 유기 전통김은 지주식으로 양식해요. 15일에서 20일 안에 채취하고 자연 햇빛으로만 건조하는 유기농 김이에요. 거기에 유기농 해바라기유, 참기름, 들기름, 국산 천일염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똑같은 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김이에요. 아메이 원포원 제품 전기품 북초녹 참기름은 씨앗부터 수확까지 전체 과정을 관리해요. 수확한 참깨 중 황금깨, 강한깨, 건백깨만 엄선하고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2배 이상 까다롭게 관리해 안전한 참기름을 만들어요. 똑같은 참기름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참기름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종갓집 김치도, 똑같은 휴지도, 똑같은 생리대도 모두 다른 품질의 제품으로 아메이 쇼핑몰에 런칭돼요. 집요하게,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파트너 기업의 역량은 한층 더 성장하게 돼요. 다음은 판로 개척이에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너무나도 많지만 실제로 판로가 없어 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아메이는 이미 거대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도 이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아메이가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게 된 파트너 기업은 국내 유통망을 넘어 글로벌 유통망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제품이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단숨에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력 개발인데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하고 함께 도전해요. 물론 과감한 시도와 도전은 수많은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1톤 이상의 화장품을 폐기해야 하는 불상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결과를 함께 이루고 결국 파트너 기업은 불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돼요. 아메이가 굳이 자사의 품질 관리 노하우를 투자하면서까지 다른 기업을 돕는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생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전국 8도에 걸쳐 장인 정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협력하고 그들의 제품을 연결시킴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 기업과 함께 윈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